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조금 전 방송에서 제가 윤석열 총장 그리고 홍준표 이 후보의 비전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분들을 전부 다 소개시켜 드릴 예정인데요. 그리고 또 이어서 말이죠. 윤석열 총장이 오늘 드루킹도 그리고 추미애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발끈하는 또 입장문을 내놨어요. 참 이 본성이 한마디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추미애가 또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 그리고 꼭 이러한 중요한 일이 있으면요 빠짐없이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죠. 바로 고민정입니다. 참 이 고민정이도 참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갖다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쓰니까 청와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수준이 뻔한 것이지. 그래서 이러한 이 고민정과 추미애의 입장문을 말씀드리고, 지금 고려대학이 난리가 났습니다. 고려대학이 학교 이름을 조려대로 바꿔야 된대요. 조려대. 그러니까 이 조민이잖아요. 이름이 조민. 그리고 고려대, 이걸 합쳐서 조려대.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고, 부산대를 핑계로 해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도대체가. 빨리빨리 입학 취소 처리를 하라 이렇게 해서요 고파스에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는요 이번 여당의 경선 과정에서 추미애하고 이낙연하고 싸운 핵심이 뭐예요? 검찰 개혁을 이낙연이가 총리할 때 또 이 대표할 때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번에 조민이가 부산대학에서 딱 입학이 취소되니까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사법개혁, 교육개혁까지 논하는데, 이 사법개혁 중에 하나 지금 남아있는 것을 검수완박,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를 강력히 추진하라 이렇게 지금 이 강성, 초선, 강성의 초선 의원들이 모임을 갖고 전격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전부 다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짤막짤막하게 지금 무려 12명이죠. 12명이 발표했기 때문에 7분 심의는요 84분인가요? 1시간 반.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오늘 비전 발표가 있었는데, 그 내용, 우선 윤석열 총장 취임 100일 안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확실히 가동하겠다. 국민을 코로나 위기에서 보호하는 것을 국정 어젠다의 1순위로 삼겠다. 그래서 집에 관한 세금은 내리고 규제는 풀고 공급은 늘리겠고, 원가 주택을 통해서 무주택 서민들이 싼 값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국민이 저를 정치에 불러낸 이유는 이념과 진영 논리에 빠져 국민을 편가르게 하는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선 조국도 드루킹도 김경수도 추미애도 없을 것이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바로 요 얘기 때문에 추미애가 열받아가지고 지금 한마디 했어요. 그 추미애가 먼저 이제 윤석열 총장 이 비전 5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무분별한 첫 번째는요 국가주도 산업정책과 재정 포퓰리즘을 중단한다. 두 번째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무너진 삶을 회복한다. 세 번째 비전은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과 제도 혁신. 네 번째는 촘촘한 교육복지체계 구축과 집값 안정. 다섯 번째가 사법기관의 독립과 국익 우선 외교. 이 5개 비전을 오늘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마지막 한마디만 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면,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하고 대통령 측근이 여론 조작에 관여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정권에 경고한다. 언론중재법을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끝내 처리한다면 엄청난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저는 국민과 함께 이 악법의 무효화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경제 비전과 관련해서는요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부 개입으로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짓은 절대 하지 않겠다. 무분별한 국가주도 산업정책과 미래 청년 세대의 빚만 넘기는 재정 포퓰리즘도 즉각 중단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바로 이러한 걸 관련해 가지고요 추미애가 방금 전에 이 논평을 입장을 내놨어요.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땅에 세워질 일은 앞으로도 미래에도 장래에도 향후에도 영원히 없을 것이다. 이 입장문 내용을 보십시오. 아주 그냥 팍팍 사람을 자극하잖아요. 그러면서요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회동, 주요 재판부 살차 혐의와 각종 수사 방해, 검찰 방해 혐의로 대한민국 검찰총장으로서는 사상 첫 불명예 징계 처분을 받은 분이 낮아진 자존심과 과도한 피해 방상을 드러내는 허언에 불과하다. 이게 참 기가 막히죠.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생긴다면 없어져야 할 것은 TV 토론과 도리도리와 쩍벌이 아닐까 싶다.
이게 3류4류 코미디 맛도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 반론을 제기한다면 지금 앞에서 얘기한 거 사주 부적절한 해도, 그 다음에 재판부 사찰, 그 다음에 수사 방해, 그 다음에 감찰 방해, 이런 거요. 징계의견이 열렸잖아요. 이거 지금 행정소송이 본안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이미 행정법원에서 이 가처분 신청할 때 이런 거 별 영향가 없다, 추미애가 내놓은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도요, 그 당시에 추미애가 주장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아닌 걸로 딱 끝내버렸어요. 그러고서 행정법원에서도 졌어요. 그런데 무슨 염치로, 무슨 면목이 있어서, 그러니까 추미애가 얼마나 이 얼굴이 두꺼운 사람입니까? 뭐 말할 수가 없죠. 이걸 다시 다 끄집어내고 있어요. 사찰 문건, 수사방해, 감찰방해. 지금 수사방해, 감찰방해 공수처에서 지금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공수처에서 뭐 얼마만큼 정권의 눈치를 볼지는 모르겠지만 원칙대로만 수사한다면 이런 것들이 다 전부 추미애 주장이 다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러나 지금 공수처에 김진웅이가, 이성윤이 아주 황제조사한 걸 보면 정말 얼마만큼 정권 눈치를 볼지는 눈에 뻔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이런 지금 현재 추미애가 얘기한 이런 이 징계의 사유, 불명예 징계라고 하는데요. 불명예 사직을 했어요. 추미애가 징계에서 실패하니까 맨 먼저 사표 넣는 사람이 누구예요? 추미애 자기 본인이잖아요. 아직도 본인이 지금 실체를, 본인의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알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장단점은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추미애는 아직도 본인의 장단점을 몰라. 이게 낮아진 자존심이 아니라요, 잘못된 자존심을 갖고 있고 과도한 피해 망상증을 본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윤석열을 죄송합니다. 여전히 윤석열을 때리기만 하면 본인의 임무를 다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자, 대통령의 여당 더군다나 후보면 여당의 후보답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뭘 원합니까?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망가뜨려놨으니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운 나라를 만들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전히 장관을 때 대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으로 망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때리는 데만 급급하고 있어요. 이래서 추미애는 빨리 사퇴하라는 압박을 언론으로부터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요, 제 방송 주변에 많이 좀 전파를 해주셨으면 이 추미애 사퇴하라, 이런 압박 여론이 조성되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홍준표 후보인데요. 현 정권이 만든 공수처, 탈원전, 이런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퍼주기에만 집중하는 분배 포퓰리즘의 유혹도 막아야 한다. 그 다음에 2024년 총선에서는 대통령 4년제 중임을 포함하는 개헌을 추진한다. 도심 고밀도 개발과 민간 공급 확대, 공공 부분에서의 쿼터 아파트 도입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그리고 정시 위주의 입시를 개편하고 고시를 부활하고 한국형 FBI 설치, 그 다음에 한미 간의 나토식 핵 공유 협정, EBS를 제외한 방송 민영화 등의 세부 공약을 쏟아냈고요. 이것이야말로 국가 정상의 기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요, 내년 대선은 1% 승부다. 그래서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에서 이기지 못하면 정권 교체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본인이 그 지지층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후보라고 자부한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요,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내일 이 출마를 선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국가 전략은 내일 발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요.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면서 일자리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성장으로 또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고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고 평등한 자유와 공정한 정의를 되살리고 북한, 중국에 대해서는 당당한 든든한 안보를 하겠다. 그리고 유승민은 민주당의 강한 후보고 개혁 보수는 다 나와서 반문으로 뭉쳐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위기, 경제, 미래에 강하다, 이런 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재형 후보의 경우에는요, 좀 특이하게 발표를 했어요. 이 정부는 악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이 급하고 청년에게 희망이 있는 나라, 정치가 부끄럽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하에 입장을, 오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고민정 의원이 발표한 입장문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인해서 요즘 최근에 윤석열 총장이 자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한가 봐요. 자, 그러면서 지지율 상승하는 거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참 아이러니하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계속 이렇게 침묵할 수는 없고 아직도 대선 200일 정도나 남아있어서 어떻게 구도와 지지율이 변화될지 사실은 예측한다는 게 조금 어리석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어리석다 예측한다는 게요. 이런 것도 예측하지 잘 못하면 어리석은 게 아니라 본인이 실력이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러면서요 이제 비판하고 있는데 요즘 윤석열 총장 측에서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빚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 대표 측에게 고마워해야 된다. 비난 여론을 오히려 이 대표가 흡수해버리는 형국이기도 하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경선 캠프들 간의 이견들이 쉽게 봉합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 여전히 세고 감정 섞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집안 싸움들 그렇게 쉽게 없어지진 않고 더 커질 것이다. 그러면서요 아주 충격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제가 왜 웃냐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여론조사 하면요 민주당 쪽에서 홍준표 의원이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홍준표 의원은 절대로 역선택 방지하지 말라. 그래서 역선택 하는 것도 어차피 선거가 나면 그때도 역선택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걸 그대로 놔둬라. 이런 주장을 지금 굉장히 세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고 의원이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느냐. 개인적으로 사실 홍준표 후보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정치판에서 구력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사람이고 무엇보다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전달력이 굉장히 좋다. 예, 뭐 실제로 구력도 많이 쌓였고 말을 잘하잖아요. 약간 좀 강해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부담을 갖고 비판을 받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후보나 두 사람 다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 야, 이 두 분이 왜 현안 파악 못해요? 그 정도면 생각보다 상당히 빠르게 파악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1번서부터 100번까지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고를 받았을 때 보고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보고를 이해하고 즉각적으로 그 상황에 맞게 그리고 그 사안에 맞는 가장 현실적인 우리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도움이 되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결단력과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예. 양적으로 많이 하는 거 물론 필요하죠. 또 중요할 수 있죠. 그러나 양보다는 질이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고민정 의원이 윤석열하고 최재형 뭐 현안도 제대로 못 파고 있다. 본인이 판단하는 능력이 약하니까 상대방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도 판단하지 못하고 이렇게 심심하면 한 번씩 입장을 내놔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발언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반면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은 없다. 사이다 같은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홍카콜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이 후보와 관련해서 제법 그럴듯하게 맞게 또 얘기하는 측면도 많아요. 그런데 그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최재형 후보를 말하자면 대비시켜가지고 이 두 사람 지지율이 뜨니까 이거를 때리기 위해서 지금 홍준표 후보를 키우는 이런 이 전략적 정략적 판단도 깔려있는 것이 아니냐.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요 바로 이제 조민 관련인데요. 뭐 이 조국 지지자들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이번 판결 20판결도 1심 판결도 아주 잘 됐다.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이 부산대 입학 취소 정말 잘 됐다. 이게 사필 규정이다. 이런 논리예요. 이런 분위기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려대 재학생들이 지금 고파스에서요. 고파스 이 온라인 커뮤니티예요. 고려대학 학생들이 하고 있는 여기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고려대학이라고 하는 이 로고 있잖아요. 이 학교 이 배지 여기 코리아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게 코리아 유니버시티가 이게 고려 유니버시티잖아요. 한국말로 하면. 그래서 고려를 초려 이렇게 바꿨어요. 왜냐하면 고려대 할 때 초려라면 조민 플러스 고려대. 그런데 이 조치원 고려대 분교를 이 조려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조치원 고려대 분교를 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동안 난리가 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안 써져 이제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위에 학교 이름은 조려대 이렇게 붙여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호랑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905년. 근데 이 호랑이를 조민하고 비슷하게 생긴 여성 얼굴로 싹 바꿔놨어요. 그리고 1905년이 아니라 2019년도로 바꿔놨어요. 왜냐하면 2019년도에 조민 비리 의혹이 처음으로 터지기 시작한 해가 바로 허위스펙 나온 게 2019년이에요. 그래서 2019년으로 바꿔치기 해놨어요. 이 정도로 지금 고려대 고파스 난리가 나고 있고, 게시글도 대학 본부를 비판하는 게시글. 그래서 정진태 고려대 총장 여태까지 뭐 하고 있느냐? 빨리 결정을 해라. 총장 자격 있느냐? 도대체 2심 결과を보겠다면서 여태까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 자리에 막대기를 갖다 놓는 게 덜 열받겠다. 교육자로서의 양심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이러한 이 학생들이 불이 나니까 고려대학에서는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서 입학 취소 처리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다라고만 밝히고 있고, 일체 더 이상 무슨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온라인 고파스에 써서 난리가 났고, 자,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요, 이 조민 눈치 보는 거가 그걸 보고 말하자면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자조 섞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를 드려요. 그래서 이거 폭탄 돌리기 하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민감한데 책임 전가를 위해서 부산대가 선수 칠 때까지 기다린 것 아니냐. 민족사학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학교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정치권이 눈치만 보고 있다. 그리고 먼저 입학 취소 결정을 내서 선수를 친 부산대에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이런 비판과 불만들이 아주 지금 쇄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이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 소식과 관련해서는 고려대 조잡대, 이 조려대 플러스 잡대를 합친 게 또 조잡대, 이런 인증도 나오고 있고요. 역대급 총장, 이런 비판도 나왔고, 이제 어디 가서 슬로건으로 자유, 정의, 진리 같은 헛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이 고려대학을 조잡대까지 비판하는, 비하하는 이런 지금 조롱글까지 나오고 있다. 참 대단하죠. 그럼에도 참 고려대 입학취소위원회 구성에서 또 몇 달 걸릴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민은요, 오늘 또 이 병원, 한일병원에 정상으로 출근해서 인턴십 과정을 밟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처분 무효를 이번 이제 청문 절차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그것이 잘 뜻대로 안 될 경우에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하나만 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여당의 강선 초선 의원들이 그동안에 헐려다가, 그러니까 지난 3월 달에 헐려다가 이 중수청 검수완박하니까 윤 총장이 부패 완박이다. 그래서 강력히 반박하면서 사표를 내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4월 7일 선거 있으니까 민심의 분노가 두려웠던지 여당에서 검수완박, 중수청 설치 문제 이런 거를 살짝 보류해 놨어요. 그러더니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요, 다시 이 강성 초선들이 모여서 수사 기소 분리 입법을 마무리 짓자. 그래서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는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검찰개혁 특위와 지도부는 상반기 내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하나도 못 지켰다. 그러면서요, 이 정기국회 내에서 이 반드시 처리할 법원은 공수처법, 공소청, 이게 이제 중수청을 이름을 싹 바꿔갖고 공소청이라고 하잖아요. 공소청 설치법 제정안, 그 다음에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세 개 법안을 빨리빨리 마련하자 이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검사 지배형 형사사법 체계를 완전히 뜯어 고치자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후진적 제도가 이제 개혁이 된다는 것이죠. 특히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 안착이 우선이다, 이렇게 지휘부가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 제도의 근본적 문제는 바로 직접 수사권이 여전히 검찰에 남아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면 유예 기간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그래서 조직적 저항으로 일관하는 검찰을 보면서 검찰 개혁이 다시 실패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이다 라면서요, 언제까지 검찰 개혁이 대선 공약이 돼야 하느냐, 언제까지 검찰 개혁이 이슈의 블랙홀이 되도록 놔둘 것이냐, 이런 이 강한 그야말로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문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이번에도 보면 언론중재법을 강행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강행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초선들이 이렇게 또
이 검수완박, 그래서 공수처도 만들고 중대범죄수사청도 만들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는 바로 이제 정기국회가 때 이거를 딱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 자기네들만의 세계, 즉 진보 좌파 진영의 철저한 결속을 노리는 거, 이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지만요, 반드시 역풍이 더 클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요,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